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베이직 시리즈로 인물 일관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옴니 레퍼런스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인물 일관성을 다루는 방법은 옴니 레퍼런스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옴니 레퍼런스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옴니 레퍼런스 첫 번째로 베이직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이후에 옴니 레퍼런스의 성능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가지 코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하다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엔 옴니 레퍼런스 베이직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옴니 레퍼런스의 기본 UI를 보려면 일단 세팅에서 세팅 누르시고 미드저니 버전을 7로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현재는 미드저니 버전 7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을 안 바꾸셔도 되는데 이게 6.1이나 니즈나로 돼 있으면 옴니 레퍼런스 자리에 캐릭터 레퍼런스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옴니 레퍼런스를 쓰시려면 현재로는 버전 7을 쓰셔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걸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 첨부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 첨부할 수 있는 4개의 창이 뜹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을 선택을 하시면 옴니 레퍼런스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미지를 한 장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옴니 레퍼런스를 한 단어로 표현해 봐라 라고 하면 put this in my image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내용을 다 배우고 나시면 이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라는 거 하나랑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적절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정말 키 문장입니다. 이 옴니 레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초 UI 때부터 강조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put this in my image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미드저니 세팅에서 버전을 7로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 어디드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요런 4가지 첨부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비디오고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여기가 옴니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시고 요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 여기다 업로드 하시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옴니 레퍼런스 현재로는 이미지 한 장만 참조가 가능해요.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일단 옴니 레퍼런스에 참조시킬 이미지 이걸 보통 ORF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생성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설명, 묘사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건 이 화이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이 흰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조시킬 때 배경이 안 따라가게 일단 ORF 베이스는 배경을 흰색 혹은 단순한 배경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프롬프트에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라고 써주고 사진이고 그다음에 한국 여배우인 거고 in the street, in the park, in the cafe 라고 입력을 하면 ORF로 참조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요걸 참조시켜서 어떤 인물이 거리에 있거나 공원에 있거나 카페에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현재 요 인물이랑 요 인물이랑 조금 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ORF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유사도를 여길 보셔야 됩니다. 여기 생성된 이미지들의 유사도가 매우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 참조시킨 이미지와의 유사도를 높이는 방법은 처음에 리스트에서 배웠었던 다양한 방법들을 쓰면 유사도는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ORF의 생 기능, ORF의 지금 성능만 가지고는 요 정도를 집어넣으면 요 정도의 유사도가 있는 이미지들을 생성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입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또 ORF 베이스는 똑같이 이렇게 생성합니다. 백그라운드를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캐릭터, 애니메 스타일 정도 집어넣으면 이런 캐릭터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ORF에 참조를 시켜서 큐트걸 인 더 파크, 인 더 스트릿, 인 더 카페라고 하면 얼굴만 보죠. 얼굴 헤어스타일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보다 유사도가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너그러운 편인 것 같아요.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컨트롤 안 해줬기 때문에 의상을 참 비슷하게 참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프롬프트로 컨트롤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굴 정도 유사도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예시에서 ORF 베이스에는 애니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스타일이 프롬프팅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ORF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보면 여기에 스타일 프롬프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참조시키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 배경들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배경이죠. 여기도 보면 애니메이션 배경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후에 뭐 srf라든지 srf-cd를 활용을 해서 얘와 ORF 베이스와 결과물과의 스타일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작업 없이도 ORF가 스타일 레퍼런스의 기능이 살짝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가지고 갈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도 이렇게 되는데 배경엔 실사가 나올 수는 없겠죠. 물론 배경을 실사로 나오고 인물을 애니메이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프롬프트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프롬프트에서도 배경이나 뭐 톤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ORF에서 참조를 시킵니다.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ORF가 그렇게 살짝 범위를 넘어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ORF 베이스에 이런 블루, 솔리드 칼라 이미지를 집어넣고 프롬프트에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 위드 셔츠 그 다음에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파란색을 참조해 라고 하고 이런 사진을 만들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어딘가엔 이 파란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잘 보면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에 뭐 이런 블루라고 했을 때 뭐 블루 포토라든지 블루 코리안 액트리스라든지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화이트 백그라운드니까 블루 화이트 백그라운드 이것도 불가능할 테고. 그러면 셔츠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ORF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런 파란색을 그러면 들어갈 곳이 이 셔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파란색 셔츠를 입은 이런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파란색도 요 파란색 칼라 피커로 찍어 보면 요 파란색이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대략적인 채도와 대략적인 컬러가 일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채도 높은 하늘색을 입력을 하고 똑같이 입력을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셔츠에 하늘색이 적용된 결과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요로 들어가서 요런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파란색과 하늘색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근데 빨간색을 또 집어넣습니다. 빨간색도 그러면 빨간 셔츠가 나오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빨간색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요 모델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메이크업이 빨간색 계열이 들어가 있죠. 화이트 백그라운드에서 라고 줬으니까 배경엔 못 들어가고 그러면 셔츠에 들어가야겠다. 여기까지는 일치하지만 얼굴에 빨간색으로 메이크업도 가능하다 인 거고, 근데 그러면 반대로 파란색과 하늘색은 왜 안 넣었을까? 하늘색 메이크업이 이상하고 파란색 메이크업이 이상한 건 미드저니가 아는 거예요. 하지만 빨간색 레드 계열 메이크업은 가능하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얼굴 부분에 그러니까 최대한 ORF를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빨간색은 미드저니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프롬프트에도 하나도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만드는 이미지에 최대한 빨간색을, 뭐 여기는 최대한 하늘색을, 최대한 파란색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여기에서는 셔츠였지만 이후에는 셔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메이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ORF 사용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똑똑한데? 라는 생각을. 그래서 ORF가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시각으로 작동을 합니다.
얼굴이 파란색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은 안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간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이번에는 이런 패턴을 집어넣어 봅니다. 네, 패턴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패턴이 들어갈 만한 곳은 화이트 백그라운드이거나 코리안 액트리스는 아닐 테니까 셔츠에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패턴 있는 셔츠로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할 때 이런 패턴 셔츠를 입은 사람을 만들 때 이걸 패턴을 프롬프트로 말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의 힘든데 이럴 때는 ORF를 응용하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란 패턴과 핑크색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거 보시면 지금 뭐 하이라이트를 안 했는데 OW400인데 ORF의 웨이트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후에 뭐 OW에 관한 원리를 뭐 좀 깊이 다루긴 할 건데, 그 전까지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실 때 이 패턴은 그나마 쉬워서, 그러니까 쉬운 패턴이에요. 좀 익숙한 패턴이어서 잘 들어가는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패턴이어서 잘 안 들어갑니다. OW 같은 경우는 기본 값은 1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지금 얘는 OW 100이 작동한 건데 잘 안 들어간다 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OW를 400으로 놓고 쓰면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OW는 0에서부터 1000까지인데 W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중간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100과 400만 기억하시고, 100은 기본값이니까 기본값을 쓰시면 잘 된다라는 거고, 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냥 400 쓰시면 됩니다. 이 중간값 값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후에 OW 내용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시트를 만들 때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프롬프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컨셉 아트, 컨셉 정도, 판타지 컨셉 정도 집어넣어주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ORF 베이스로 만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화이트 백그라운드예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내기 쉬우니까 그래서 요것들 쓰시면 되고,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ORF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롬프트를 보시면 멀티뷰, 뭐 프론트 뷰, 사이드 뷰, 리어 뷰로 만들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로로 좀 긴 16:9 이미지를 만들고 배경도 화이트로 만들었다 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캐릭터 턴 어라운드 시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ORF로 썼으니까 이 ORF가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냐면 이 캐릭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턴 어라운드 시트고, 그다음에 멀티포즈, 그러니까 멀티플 뷰, 뭐 프론트, 사이드 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라 인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이미지는 이 무릎 위에 밖에 없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미드저니가 상상해서 무릎 아래 부분을 만들었죠. 여기가 1번 ORF의 상상력입니다. 여기와 어울릴 법한 하체는 이 정도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턴 어라운드 시트니까 이 캐릭터가 다 한 인물이라는 걸 ORF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을 생성한 부분을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발들 보시면 다 똑같은 디자인인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ORF가 물론 이 이미지를 아래로 집어 늘려서 전체 풀샷으로 참고시켜도 되지만, 미드저니에서 ORF가 고 참조시킨 거에서 첫 번째는 여기를 이 아랫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한 인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디자인이 똑같이, 그리고 턴어라운드 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ORF에서 어떤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ORF가 자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생성을 했으며 그걸 어떤 식으로 연속성으로 가져가는지를 처음에는 일일이 좀 뜯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작용이 여기서는 ORF가 작용한 거고, 여기서는 뭐 프롬프트가 작용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ORF로 참조시켰고 걔가 캐릭터를 받았고, 그 캐릭터의 프롬프트에서는 캐릭터 턴어라운드 시트가 나오고, 이 턴어라운드 시트에 관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을 더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OREF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런 캐릭터를 ORF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걸 ORF로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번에도 캐릭터가 바뀌었죠. 캐릭터가 봤는데 이번에는 얼굴의 표현인 거예요. 얼굴의 표현이고 그 뒤에 설명은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얼굴만 나오는 겁니다. 전신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페이스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미드저니가 ORF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ORF 전신이 들어오지만 얼굴만을 나타내라. 그 다음에 가로로 긴 걸 16대 9로 만들어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눠서 한 6개 정도의 다양한 표정인 같은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디자인 하실 때, 뭐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다양한 인물들 뽑을 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인물 일관성이라고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인물 일관성을 만들어낼 때 보시면 이거는 실제 작업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도 굉장히 유사도가 높다. 사람이 작업해서 한 이 정도 만들기 힘들다 정도까지 ORF가 만들어냅니다. 이 예시는 사실은 그 OW에서 나오는 예시인데 뭐 다른 거 설명할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이런 이미지를 큐트걸 레고 버전이라고 프롬프트 ORF로 집어넣고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레고를 만들어라고 하면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ORF에게 상상력을 높이는 방법은 OW를 낮게 주는 겁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ORF 웨이트, OW에 관한 내용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레고를 만드는 건 단순하게 얼굴을 똑같이 이전 장에서 있었던 얼굴을 똑같이 하고 표정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아래쪽에 파란색이 있는 거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가 흰 틴 거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디자인이 레고에는 좀 부적합하니까 좀 상상력으로 이런 걸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뭐 얼굴 부분 보시면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눈, 뭐 앞에 헤어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것까지 유사도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화와 유사성을 하려면 ORF를 쓰는데 OW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건 이제 요건데, 요게 핵심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 굉장히 좋아요. 예. 머리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노란색을 입고 있고 안에 받쳐 입은 게 이런 별 모양까지 반영되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살짝 삐져나온 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ORF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를 ORF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론트 앤 리어 뷰를 만들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뒷모습을 상상을 시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단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앞머리가 있고 이거의 뒷모습을 상상해라 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렇게 돌면 여기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정보를 줬으니까 그의 뒷모습을 상상하면서 앞모습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걸 다시 ORF로 주고 이번엔 사이드 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사이드 뷰를 만들면 지금 요것만 보죠. 뭐 기본 전체적인 배색은 다 같으니까 이쪽에서는 요게 보일 테고, 그러니까 표현을 했고, 반대쪽에서는 안 보일 테니까 여기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런 부분의 옆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사이드 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에게 ORF를 통해서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앞뒷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옆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ORF를 단순하게 얼굴의 유사도를 만들어낸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끔씩 그 앞모습만 있어서 옆모습이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보를 좀 덜 줬기 때문이에요. 앞모습과 옆모습 혹은 뭐 뒷모습 이런 식으로 앞모습을 가지고 앞모습과 뒷모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옆모습을 만드는 게 ORF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게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쉽습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제 레고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 오른쪽 왼쪽 요 사이드 뷰, 저는 그냥 사이드 뷰를 썼는데 이거는 약간 뽑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뷰, 라이트 사이드 뷰, 뭐 레프트 사이드 뷰 쓴다고 해서 정확히 그쪽 사이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사이드 뷰로 몇 번 돌리시면 오른쪽이 나올 때 있고 왼쪽이 나올 때 있어요. 그거 중에 이제 약간 얻어 걸리는, 건져내야 되는 경우가 좀 있고, 안 그러면 사이드 뷰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게 S를 붙이면,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좀 크게 주면 왼쪽 오른쪽 사이드 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응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줘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성공할 가능성보다 이렇게 뒷모습까지 주고 정보의 양을 늘린 다음에 옆모습이나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입니다. 방금 전의 방법이 요런 걸 가지고 앞모습이나 옆모습, 보통 삼면도라고 하죠.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이 간단하기로는 못 따라올 만큼의 결론적인 방법이 생겨서 바뀌긴 했는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턴 어라운드라는 키워드와 함께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에서 앞모습, 그러니까 옆모습, 앞모습과 옆모습 중간, 그 다음에 뒷모습, 뒷모습과 옆모습 중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별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아까 보셨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요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앞처럼 앞모습과 옆모습에 따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이후에 트라이온 의상에서 배울 내용들 살짝 미리 갖고 왔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요런 이미지, 지금 이 의상은 미드저니로 생성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건 실사는 아니고 약간 스케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프롬프트에 패션 포토 오브 영 뷰티 웨어링 드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걸 ORF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드레스를 ORF가 받아서 드레스가 이렇게 되고, 이런 드레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진을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사진이 나오고, 지금 의상의 디테일 보시면 굉장히 유사도가 높아요. ORF를 이런 인물 일관성에도 사용하지만 이런 의상 일관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요거를 드레스로 받았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 의상 같은 경우엔 클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상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요것을 ORF로 집어넣고 프롬프트에 이렇게 드레스라고 언급을 해주면, 그러면 이와 같이 의상 지금 디테일 거의 그대로 유지된 사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다양한 방법 쪽에서, 패션 쪽에서도 이런 응용이 가능한데, 이런 사진을 만드는 거의 기본은 언급을 드레스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ORF는 의상이나 지금 방금 보셨던 의상이나 캐릭터 말고도 이런 탈 것, 비행기, 자동차, 여러 가지들도 잘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전까지는 드레스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카인데, 이걸 블루 스포츠카라고 해주면, 카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블루 스포츠카라고 언급해주는 게 보다 좋은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블루 스포츠카 정도만 언급해주면 돼요. 근데 언급은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죠. 프롬프트에 ORF 베이스를 블루 스포츠카라고 언급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ORF의 전 기능이 CREF였는데, 캐릭터 레퍼런스였는데, 그 캐릭터 레퍼런스는 휴머노이드 캐릭터만 참조가 가능했어요. 사람 스타일의 팔 있고 다리 있고 얼굴 있는 어느 정도 이런 사람 스타일만 되는데, 옴니 레퍼런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게 이거죠. 넌 휴먼 크리처, 비인간형 생물도 가능해졌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걸 참조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나오는데, 프롬프트에는 큐트앤 블루 몬스터인 거예요. 이걸 참조시키고 큐트앤 블루 몬스터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주고 프롬프트에 큐트앤 블루 몬스터라고 그러면 얘를 말하는구나를 아시겠죠? 그런데 ORF도 그 정도 납니다. 그래서 몬스터를 표현을 해야지 라고 하면 팔다리, 이런 식으로 거의
카피 페이스트 한 거 수준으로 디테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에 멘션, ORF 베이스를 멘션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 몬스터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프롬프트에서 월렛, 레드 월렛, 핸드백으로 이런 뻐리한, 이런 복실복실한 이런 느낌의 지갑으로 받는다면 이 반영이 일단 얘가 지갑이 돼야겠죠. 그럼 지갑의 이런 지퍼라든지 뭐 지갑적 요소들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ORF로 참조시킨 이 부분만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컬러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런 파란 요 색깔이 그대로 들어오고. 하지만 프롬프트에서 이번엔 레드 월렛이라고 하면 재질은 같아요. 재질은 비슷한 거고 네,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색깔이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요 부분 이목구기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서 다룬 것처럼 블루 몬스터로 받을 때랑 이번 장에서 월렛이나 핸드백 뭐 레드 월렛 컬러까지 있는 이런 걸로 받았을 땐 이목구비 정도까지만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프롬프트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에서 핸들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실제 제품들 가지고 이런 광고 컷 정도 만드는데 샤넬 넘버 5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죠. ORF는 이미지 안에 글씨도 읽어냅니다. 그리고 기네스 비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 높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원본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보시면 이 정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살짝 이미지가 깨지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 컷에 쓰시려면 뭐 사이즈 업스케일 하면서 이런 쪽에 살짝 에디트를 하긴 포토샵으로 살짝 건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 지금 유리병이기 때문에 이게 기네스 유리 보틀인 걸 압니다. 그냥 기네스 비어라고만 써도 그래서 여기 빛이 있으니까 요 뒤에 빛 처리되는 거 요런 디테일까지 다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 이미지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 인 거고 요거 보시면 얘 사이즈가 이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정보를 좀 더 주면 요 사이즈도 가로 세로 비율까지 맞춰서 또 생성이 가능해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옴니 레퍼런스의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을 배워봤는데 지금 나온 것들 보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예시에서 옴니 레퍼런스만 사용하고 특별히 프롬프트에 뭔가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뭐 이 랜딩 앤 블러킹 포인트 이거나 그다음에 OW 그다음에 뭐 패션 쪽에서 적용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sref 시드 프로필 코드 이런 거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전반적으로 OREF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옴니 레퍼런스만 가지고 특별하게 언급 안 하고 기본만 사용하면 75에서 80점 정도가 돼요. 75에서 한 80점 정도의 유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활용을 하면 지금 다음 시간에 배울 좀 디테일한 프롬프팅이라든지 파라미터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 한 15%에서 한 20% 정도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옴니 레퍼런스 오늘 배우신 거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후의 내용까지 다 하시면 한 90%, 90점 이상의 유사도 그리고 점점 요즘에 좋아져서 95점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도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 일관성 첫 번째 시간으로 옴니 레퍼런스 기본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은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배우는 테크닉들로 5%나 10%씩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옴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엔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볼 때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옴니 레퍼런스 뭐 참조시키는 이미지만 보이겠지만 사실은 프롬프트가 90%의 중요도를 가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부터 시작해서 프롬프트에 집중되는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두 번째 시간으로 ORF 랜딩 블러킹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얘 지금 기초 강의, 베이직 강의이긴 한데 사실은 ORF의 베이직은 저번 정도 시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가 한 중급 정도의 내용이고 이 정도가 이제 고급 정도의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원하셔서 그래서 기초 강의긴 한데 여기까지만 다루기는 좀 뭐해서 여기 지금 시리즈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 강의는 요 두 번째 강의와 세 번째 강의 오늘 배울 랜딩이랑 블러킹 포인트 관련된 내용이랑 ORF 웨이트, OW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하나의 강의예요. 네, 하나의 강의인데 이제 두 개로 나눠놔서 오늘 아마 이거 다 보시면 뭐가 좀 빠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다음 강의까지 들으시면 하나가 합쳐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ut this in my image. 옴니 레퍼런스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Put this in my image에서 이 this에 관련되어 있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OW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in my image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put this in my image를 this를 잠깐 빼고 put in my image라는 얘기죠. 내 이미지에 집어넣어라 인 겁니다. ORF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put in my image다. 내 이미지에 집어넣어라. 이미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 이미지는 실제로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죠. 어떻게 생성하냐 하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생성합니다. Put this in my image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물이 이미지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이 프롬프트에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 내 이미지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질문이 하나 들어오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미지에 어디에 넣으라는 소리냐 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일 거고요. 그래서 어디에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포지션 인 마이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인 마이 이미지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넣어라 라는 거가 물음표가 생기죠. 우리의 그 물음표는 우리의 물음표가 아니고 미드저니에게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프롬프트에 써줘야겠죠.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쓰면 보통 이제 좌표계를 생각하시는 이미지의 뭐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이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뭐 인더파크도 포지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도 포함되어 있는 포지션이다 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가 궁금한 거죠. 우리의 궁금증이 아니고 미드저니의 궁금증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description in my image인 거예요. in my image, 나의 이미지 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시하는 사람은 우리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프롬프트에 적어줘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Put this in my image의 전형적인 결과물이죠.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보통 이런 걸 원하시죠.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들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인 거고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모델과 의상과 이런 핸드백, 신발, 모자, 선글라스 이런 것까지 소품들까지 모두 다 일관성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는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기대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질문하신 분이. 근데 요 강의 전체를 시리즈를 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힌트는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넣고 싶어요면 그냥 요런 식의 요번 시간 정도까지면 알아들으실 텐데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건데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단 가방을 집어넣는 거에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건 최종 결과물이고 우리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결과물이 이미지인 거죠. 계속 이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Put this in my image.
여기서 누가 봐도 디스는 요거겠죠. ORF에 첨부되는 이미지. 디스는 이건데 이걸 보시면 가죽 가방이죠. 어렵지 않죠. 가죽 핸드백 정도 되겠죠. 그럼 이거를 디스를 인마이 이미지에 넣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라고 프롬프트에 묘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프롬프트에 묘사해주는 부분을 통칭 랜딩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랜딩 포인트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위해서 중간에 단어가 하나 필요해서 미드저니 매뉴얼이라든지 다른 강좌들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묘사해주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제 랜딩 포인트라고 하고, 실제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스타일리시 핸드백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부분을 랜딩 포인트다 라고 지칭을 제가 합니다. 디스가 어디에 들어갈지, 어디에 앉을지, 뭐 이미지에 어디에 안착될지 라는 부분을 이제 랜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던 예시죠. 그래서 ORF 베이스로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다 인 거인데, 지금 배운 랜딩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큐트앤 블루 몬스터가 이제 랜딩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받았다 인 거예요. 그래서 요 ORF에 참조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 이렇게 받아지는 부분을 랜딩 포인트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in the park, in the street 이 부분이 이걸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 라고 하면서, 어디에가 현재 이 상황에서는 in the park, in the stree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몬스터로, 블루, 큐트앤 블루 몬스터로 받아라 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온 이미지들을 보면 이 캐릭터가 공원에 있고요, 거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에.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내게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는 뭐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이라고 하면 좌표계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이미지를 살짝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의 특징을 보면 뭐 요런 작은 손발이 있고 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런 특징들을 디스크립션을 해주면, 묘사를 해주면 작은 손과 발에 등등등에서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몬스터로 받은 거예요. 뭐 크리처 정도로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몬스터라고 말하면, 이 이미지를 주고 몬스터다 라고 하면 사람이 봤을 때 이 이미지를 보면, 아, 요렇게 생긴 요런 특징이 있는 몬스터구나 라고 이해할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정도 개념은 미드저니도 잘 알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뭐 큐트가 있고 블루도 있을 수 있고, 펄이라고 해서 이제 복실복실한 이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옐로우 아이, 그 다음에 스마일링 페이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화이트 백그라운드도 들어갑니다. ORF에서 이 이미지를 하면 사람들은 여기만 바라보죠. 이 캐릭터만 바라보지만 ORF로 참조를 시키면 이 백그라운드도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백그라운드 참조에 관련된 내용도, 이런 캐릭터를 잘 활용할 때는 단순한 백그라운드를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배경이 복잡해지면 얘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요. 복잡한 배경은 캐릭터에 집중해야 되는데 배경까지 신경 쓰다 보면 캐릭터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ORF 베이스는 흰색 배경을 사용하셔라 라고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펄이 월렛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갑, 복실복실한 지갑이 나오고, 핸드백이라고 하면 이런 애가 나오고, 레드 월렛이라고 하면 이런 애가 나오죠. 자, 이걸 분석한 내용에 빗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우리가 지금 몬스터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손발이 달리고 이런 뿔이 달린 이런 특징들이에요. 이거를 월렛으로 받았어요. 월렛으로 받아서 이런 특징들은 안 나타나고, 월렛의 특징, 뭐 지퍼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표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가 반영되는 걸 월렛으로 블러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블러킹 포인트라고 합니다. 랜딩 포인트와 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랜딩 포인트는 얘가 반영돼야 되는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인 거고, 사이에 뭐 네거티브 포인트를 뭐 블러킹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뭐 또 개념 차원에서 뭐 포지티브 포인트, 네거티브 포인트로 나눌까 하다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랜딩 포인트, 블러킹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특징들, 블루, 큐트, 펄이, 옐로우 아이스, 스마일링 페이스, 화이트 백그라운드, 요게 모두 다 반영이 됩니다. 물론 펄이 원릿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랜딩 포인트가 이 정도 된다. 펄이가 랜딩 포인트 정도 되고 월럿이 블러킹 포인트가 된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정해주지 않았지만 알아서 미드저니가 알아서 잘 반영을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은 펄이 핸드백인 경우엔 이 복실복실한 것도 있고 나머지 것들도 다 반영이 됐는데, 이 몬스터의 특징인 요 손, 뿔, 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핸드백에 있는 특징인 이런 핸들이라든지 이런 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이 돼서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를 조금 세세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는 펄이 레드 월렛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몬스터를 월렛으로 막았으니까 외형이 지갑 외형으로 바뀌었죠. 몬스터의 특징이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큐트 귀엽긴 해요. 큐트는 여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쓴 프롬프트는 레드 월렛이죠. 펄이 레드 월렛인데 펄이는 복실복실한 게 나왔고, 사실은 여기 이제 블루가 나와야 되는 걸 이제 블러킹을 해서 레드로 블러킹을 해서 빨간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들, 실제로 내부에서 이렇게 정도 파악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걸 제가 글로 쓴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이 펄이도 그렇고 뭐 블루도 그렇고 지금 이거보다 좀 더 깊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파란색 중에서도 뭐 컬러 코드가 어떻고 밝은 색이고 등등으로 분석할 수 있고, 펄이도 종류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옐로우 아이 같은 경우도 눈동자는 까맣고 테두리가 노란이라고 하지만 한 요 정도 분석을 제가 1단계 뎁스1 분석이라고 하는데, 뎁스1의 분석의 기준은 이렇게 요 사진과 요 글을 주면 여기서 몬스터는 얘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블루는 여기서 말하는 블루는 이 색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옐로우 아이는 검은 눈동자가 있지만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듣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디스크립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디스크립션을 미드저니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는 굉장히 일반인 상식 수준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 상식의 눈높이는 뭐냐 라고 하면 나도 이해할 수 있고, 내 친구에게 설명해 주면 그 친구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단계 정도 분석은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개념 설명을 위해서 핸드백도 있고 캐릭터도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대부분이 원하시는 부분은 여길 거예요. 이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걸 잘 쓰면 실사도 잘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서 기본 설명들을 한 건데, 마지막 장에 아마 여러분들은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우리 썸네일 모델들이 나왔네요. 자, 얘가 OREF 베이스를 사용할 이미지예요. 그럼 이 이미지를 1단계 분석 정도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포토고, 그 다음에 코리안 우먼인 거죠. 코리안 우먼이고, 물론 나이를 특정할 수 있는 좀 디테일한 2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1단계, 그냥 한국 여성이다 정도 코리안 우먼인 거고, 숄더 랭스 헤어라고 해서 어깨 길이에 뭐 머리 길이다. 물론 뭐 이게 약간 웨이브진, 전문가들이 보면 뭐 웨이브도 적고 어깨는 여기 아니야, 뭐 이거는 뭐라고 말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롱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미드저니에서 말하는 롱 헤어는 정말 장발이에요. 정말 이미 끝이 안 보이는 장발 정도까지를 보통 롱 헤어라고 하는 편인데, 중요한 건 숏랭스 헤어라고 이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 이 길이를 말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으시겠죠. 친구도 알아들으실 거고, 그러면 미드저니도 알아듣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셔츠 마찬가지예요. 의상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클래식 A라인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정도는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다 알아듣는 정도 수준으로만 분석하시고 묘사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마일링, 화이트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겠죠. 자, 이걸 프롬프트로 포토 오브 코리안 우먼 그리고 숏헤어 블루 셔츠라고 OREF를 참조를 시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랜딩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얘가 블러킹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얘 항목에 맞춰서 비교를 좀 해보면 자, 포토는 이제 써서 포토가 왔죠. 그리고 코리안 우먼도 여기 옵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통 OREF에 인물이 들어왔을 때 인물을 묘사하는 이 코리안 우먼 요 단어가 얼굴의 유사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인물이 우리가 원하는 건 요렇게 생긴 인물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인물들이 다양한 의상과 다양한 의상과 다양한 배경과 뭐 다양한 배경 표정으로 있는 걸 원하는 거죠. 이래야 연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얼굴이 담게 하는 건 지금 이런 코리안 우먼으로 받은 요 부분이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의상만 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코리안 우먼이라고 받아버리면 얼굴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원하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얼굴은 따라오지 않고 의상만이라고 하면 이 코리안 우먼을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블러킹을 해주셔야 돼요. 아메리칸 맨이라든지 아메리칸 우먼 정도도 괜찮겠네요. 국적을 좀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얼굴이 좀 다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이걸 코리안 우먼 정도라고 파악됐을 때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에 그걸 막아주는 코리안을 막아주는 근데 코리안을 막아준다고 재팬이나 차이니즈를 써버리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확실히 다른 블러킹을 할 때는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이나 뭐 유러피언이라고 쓰면 얼굴 유사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숄더 랭스를 숏헤어가 이제 블러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셔츠를 블루 셔츠가 블러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반영이 잘 됩니다. 자,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프롬프트에서 언급해줬고 그다음에 블러킹을 숏헤어로 숄더 랭스 헤어를 숏헤어로 블러킹을 해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번에는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블러킹을 해서 인더파크라고 프롬프팅을 해줘서 이 배경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급과 블러킹과 그 다음에 알아서 잘 반영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앵글이고 인더스트릿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언급된 거고요. 포토 오브 코리안 우먼이니까. 그리고 얘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잘 반영된 거고 화이트 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급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반영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일링이 이제 앵그리로 블러킹이 돼서 앵그리한 표정이 되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인더스트릿으로 블러킹이 돼서 배경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시죠. 간단한 예시에서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하고 그리고 이런 베이스에서 무엇을 반영할지 그리고 무엇을 막을지 그리고 어떤 거는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잘 반영되는지 라는 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1단계 랩스 1단계 깊이로 얘를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은 이후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걸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프롬프팅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내가 원하는 컨트롤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랜딩 블러킹 포인트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는데 설명하는 저도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요 다음은? 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마지막 장면이죠.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오늘 배운 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OREF 웨이트, OW에 관련된 내용에서 다루어지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잠시만 참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OW 내용을 다룬 컨텐츠로 올 텐데 언제 오는지 빨리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마 빨리 올 거예요. 그리고 저도 홍보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도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버가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오늘은 인물 일관성 두 번째 ORF 랜딩 블러킹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음 시간 내용과 합쳐지면 딱 완벽히 맞는 톱니바퀴가 되니까 아쉬운 부분은 잠시만 참아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RF 세 번째 ORF 웨이트 OW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강이가 한 세트 강의입니다. 오늘 하는 요 내용 약간 빈대가 있다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한 반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안 보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신 다음에 요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ORF 웨이트 OW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OW를 일단 입력하는 방법은 프롬프트 입력할 때 맨 뒤에 OW라고 파라미터 주고 수치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옴니 레퍼런스에 이렇게 첨부를 하면 요 슬라이더가 보입니다. 요 슬라이더를 클릭하면 요 옴니 랭스라고 해서 요거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요 숫자가 바뀌어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OW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기본값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1부터 1000까지예요. 1부터 100까지는 CREF의 CW와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기존에 CREF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거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그리고 100에서 1000까지는 디테일을 반영하는 게 추가가 된다. 그래서 디테일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서 어떤 걸 디테일이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오브젝트 레퍼런스 스타일로 사용할 때는 100 이상을 권장한다. 오브젝트 레퍼런스라는 거는 옴니에다가 제품 사진을 집어넣어서 참조시킬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때는 100 이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의상 디테일을 유지할 때는 400을 권장한다는데 이거는 400 이상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딱 400 수치를 권장하는 겁니다. 이미진바에 텍스트로 입력한 값이 슬라이더보다 우선한다. 이 소리 뭐냐면 여기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400이라고 선택이 돼 있더라도 여기에 100을 입력하면 이게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OW의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쓰셔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쓰십니다. 한 100 정도까지 쓰시고 400 쓰시고 다음 장부터는 이제 좀 깊이가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머리에 일단 넣으시고요. 제 장표에 이 어드밴스드 잘 안 붙는데 여기부터 내용은 조금 복잡해지면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옴니 레퍼런스는 뜻을 해석하면 모두 참조한다. 캐릭터, 오브젝트, 비어클, 넌 휴먼 크리처. 이 이름을 보면 미드저니가 CREF를 내놓고서 가장 많이 받았던 크레임 중에 하나가 왜 휴먼형 캐릭터만 가능하냐, 뭐 다른 것도 하게 해줘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크레임에 대답하듯이 버전이 올라가고 나온 ORF 이름이 모두의 참조입니다. 모든 걸 참조한다. 옴니 레퍼런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이제는 모든 걸 다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름인 거죠. ORF, 뭐 ORF라고 부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또 나옵니다. Put this in my image. this에 관한 걸 오늘 배우실 거고 in my image에 관련된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서 보신 걸로 하고 이 this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this는 1차원적으로 옴니 레퍼런스에 첨부된 이미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ORF, 즉 미드저니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컵인지 바나나인지 사람인지 뭐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파악할 때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해석 정도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부터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뒤에 예시가 나오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는 정도 조절을 OW로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짧게 정리한 내용이고 뒤에 자세한 예시는 나옵니다. 이번 시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왔네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들 의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또 이게 뭘까? 라고 물어보면 고양이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하겠죠. 질문을 바꿔서 얘가 왜 의자일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마찬가지로 얘가 왜 고양일까? 라고 물어보시면 딱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얘 고양이가 아니고 개 아닐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얘는 고양이다. 물론 마찬가지죠. 이거 책상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얘는 의자다 라고 확실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얘가 의자고 얘가 왜 고양이인지는 설명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저게 왜 의자고 저게 왜 고양이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할 때는 이걸 굳이 지칭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걸 왜 의자라고 말하는지, 이걸 왜 고양이라고 말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컴퓨터가 그걸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미드저니가 얘가 의자인 걸 알고 얘가 고양이인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 미드저니는 기존에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 파악하는 방식을 픽셀 베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입이 어떻다, 모양이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이렇게 파악하는 걸 비전 방식이라고, 보통 픽셀 베이스로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미드저니는 사람처럼 얘를 의자로 파악하고 얘를 고양이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하는 기존과는 다른 단어가 하나 필요하죠. 기존 게 컴퓨터 비전에서 픽셀 베이스적 인식 방법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 못한 왜 의자인지 왜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분을 하죠. 컴퓨터가 막 발전을 해서 이제 컴퓨터도 얘를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미드저니가 있는 거고요. 미드저니도 얘를 의자로 파악하고 얘를 고양이로 파악합니다. 여기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처럼 본다인 거예요. 그러면 픽셀 베이스로 파악하는 거에 반대 개념이 하나 필요해요. 그 개념을 의미론적 이해라고 이제 논문에 나온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론적 이해를 이렇게 말로 갑자기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처럼 파악한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미드저니는 모양, 색상, 무늬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게 픽셀 베이스로 보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컴퓨터 비전 기술에서 기본적인 기능이죠. 미드저니는 무엇이 의자를 의자로, 고양이를 고양이로 만드는지 의미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론적 이해다라고 하니까 같이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람처럼 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심지어 미드저니 OREF는 이렇게 큐트 화이트 캣이라고 텍스트가 써있는 걸 참조시키고 약간 특수한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얘가 의자인 것도 알고 얘가 고양이인 것도 압니다. 심지어 글씨도 읽습니다. 정말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같은 정도의 의미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는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 걸 아키타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전에 여러분 사진을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걸 사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이 있다면 한 70% 정도의 사람들은 컵 위에 안경이 놓여있다, 걸려있다 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한 30%는 컵이 안경을 쓰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0.1%는 이건 턱수염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요런 이미지를 보고 자, 여러분 사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한 50% 정도가 컵 위에 안경이 놓여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한 50% 정도가 컵이 안경을 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안내하는 내용을 바꿔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한 70% 정도가 컵이 안경을 쓰고 있네. 그리고 여전히 30%는 컵 위에 안경이 놓여 있고 거기에 무슨 요런 검은색 낙서가 돼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지금 5대5가 3대7이 7대3이 생각한 이 부분은 사실은 다 정답입니다. 뭐 하나 정확하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서 상상력을 좀 발휘할 거냐, 창의력을 좀 발휘할 거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볼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이미지를 OREF로 참조시켰을 때 미드저니에게도 발생을 합니다. 일단 미드저니는 이걸 픽셀 베이스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는 하진 않는데, 픽셀 베이스로 체크를 하면 뭐 노란색 쉐입이 있고 검은색 플라스틱에 동그라미가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미드저니는 이렇게 파악하지 않아요. 자, 미드저니는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냐? 바나나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이걸 아키타입을 억지로 해석을 하면 뭐 전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단어여서 그냥 아키타입이라고 쓸게요. 아키타입 문제는 뭐냐면 바나나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다가 아키타입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나의 아키타입은 전형적인 건 과일이라는 거고, 선글라스의 아키타입은 사람이 쓰는 거고, 뭐 눈에다 쓰는 거고 등등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바나나는 선글라스를 쓸 수 없죠. 이미지 정보에 이 옆에 파인애플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망고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나나도 선글라스를 꼈구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뭐 이런 테이블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에 커피잔 같은 게 놓여 있다고 하면, 그럼 이 이미지를 보면서 테이블 위에 바나나가 있고 그 위에 선글라스가 포개져 있구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드저니에게 주어진 이미지는 특별한 정보가 없는 흰색 배경에 이 이미지가 답니다. 그러면 미드저니는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이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을 하지 마, 혹은 상상을 좀 해봐 라고 하는 조언을 줄 수 있겠죠, 사용자가. 그런 조언이 OW의 수치입니다. 이 OW 값에 따라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상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아키타입이 어떻게 파악되느냐가 OW가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이 부분이 설명하는 저도 상당히 어렵고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을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OW 값을 정리를 하면 기본값 100은 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균형이 잘 잡히게 표현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 균형이라는 거에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있어야 균형이라는 게겠죠. 이 기준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이 소리는 내가 봐도 바나나고 친구가 봐도 바나나고 그런 이미지는 미드저니가 봐도 바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낮게 설정하면 전형적인 부분을 약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에는 그러면 이게 창의력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상상력을 더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드저니에게 이 OW 값을 낮춰주면 상상력, 창의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선글라스를 쓴다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까 컵에서는 이건 턱수염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높은 값, 최대값 1000, 100 이상의 값을 사용했을 때 핵심은 기본적으로 아키타입에 더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세부 사항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리를 바꿔서 말하면 이미지를 좀 더 상식선에서 파악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세부 사항에 더 충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OREF를 그러니까 얼굴 일관성에 사용하는데 얼굴의 닮음 정도가 더 강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OW 값이 높으면 의미론적 이해에 더 충실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설명하는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헷갈리실 거예요. 네, 요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다시 요걸 보시면
그 소리였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한번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 쉬워지는 이제 예시를 가지고 들게요. 그래서 이 ORF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큐트걸 애니메 스타일. 요게 랜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랜딩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W 50, 100, 400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50, 100, 400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갸웃 하실 수 있죠.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OW 값이 25면 이렇게 나오고, 50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00이면 이렇게 나오고, 200이면 이렇게 나오고. 뭐가 바뀌었지? 물음표가 찍히죠. 그리고 400은 이렇게 나오고, 600. 점점,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점점 닮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800은 이렇게 나오고 1000은 이렇게 가니까 이 이미지를 보면 1000 가면 거의 비슷한데?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걸 얼굴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일단 OREF가 이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대략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거리고, 거리나 뭐 우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니메 스타일, 뭐 스케치라고 파악을 해요. 그리고 앵그리, 블루 라인, 뭐 라이트 오렌지 라인, 플리 드로우, 그래서 못 그린 그림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준 거예요. 걸 애니메 스타일 주고 이제 OW 값을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일단 랜딩이 여기니까 요거에는 충실합니다. 거리고 다 거리고 애니메 스타일이고 뭐 스케치 같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 나머지는 좀 애매하니까 요 못 그린 그림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죠. OW 50을 주면 이 그림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못 그린 그림을 덜 파악합니다. 그러면 미드저니로 그림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드저니로 이 정도 그리는 건 정말 못 그린 그림이에요. 미드저니 훨씬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그린 그림을 한 반 스푼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적당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을 사용하면 적당히 못 그린 그림이 반영되고 적당히 그린 이쁜 그림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00으로 갈수록 이제 못 그린 그림 정도가 좀 심해지고, 그다음에 앵글이나 이런 블루 라인들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400으로 가면 나머지 것들이 더 세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 라인 같은 것도 좀 이쪽에는 라인이 듬성듬성하죠. 점점 듬성듬성해지죠. 그리고 점점 못 그려집니다. 이렇게 못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얘를 의미론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게 파악된 사항이고 이걸 점점 더 많이 반영해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림을 못 그린 정도가 척도로 삼기 딱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1000까지 가면 못 그린 정도가 거의 유사하죠. 못 그린 정도가 유사한 거지 이 캐릭터가 유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100까지 가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3대4 이미지예요. 원래 세로 이미지 3대4 이미지인데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쥐어 짜서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반영해 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가 3대4 이미지고 나는 1대1 이미지에 그리니까 종이까지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의 정도가 달라지는 게 의미론적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의미론적 이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 못 그린 정도. 얘는 굉장히 못 그렸는데 그걸 적당히 파악하다가 적당히 파악해서 400에서 나오다가 1000으로 가면 더 파악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못 그린 걸 정도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는 블로킹 포인트, 랜딩 포인트에 관련돼서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여기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 갖고 왔는데 요 내용은 이전 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가지고 OW 값을 다르게 한번 반영해 봅니다. 그래서 50, 100, 400을 집어넣어서 반영해 보면 일단 우리는 요게 랜딩이고 지금 프롬프트를 보시면 포토 있고 코리안 우먼 있죠. 요게 랜딩이고 요게 블로킹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알아서 반영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OW 값이 높아질수록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여기와 여기의 얼굴의 유사도가 약 10%쯤 차이가 난다면 OW 값을 100을 올려도 여전히 10%가 나고
그리고 400을 올려도 여전히 10%가 납니다. 반면에 이렇게 참조를 해서 나온 이 이미지들의 유사도는 보시면 거의 같은 인물이 나오죠.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OW 값을 올린다고 해서 얼굴의 유사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OW 값을 오해하고 쓰실 때 OW 값을 높이면 요게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얘를 뭐 600, 1000까지 올린다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더 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 OW 값 100에서 나온 인물 유사도가 OW 값을 아무리 조절해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실사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 OW 값은 바뀌었고 얘를 의미론적으로 좀 더 파악해서 반영하라 했는데 그럼 바뀐 게 없나? 라고 싶으실 거예요. 일단 얼굴은 아닌 거고. 정답은 셔츠 디자인을 보시면 됩니다. 요 셔츠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여기 처음에는 설렁설렁 셔츠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파란색으로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100 정도는 한 요 정도 카라도 살짝 서 있네 정도라고 파악을 한 거고 살짝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 400쯤 더 의미론적으로 파악해 라고 하니까 뭐 랜딩과 블러킹은 다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렇다고 뭐 스마일링과 솔리드 백그라운드를 좀 더 강화할 방법은 없으니 이 카라의 디테일, 이 셔츠의 디테일이 좀 더 많이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걸 600으로 가도 이거 이상은 잘 반영이 안 될 거예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100, 400이 가장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500으로 간다고 해서 카라가 이쪽에 더 가까워지는 디테일이 나올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OW 값은 100, 400 정도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OREF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OW가 아니고 프롬프트나 다른 P코드나 SRF 시드를 활용하는 쥐어짜는 한 5%, 10% 쥐어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OW 가지고 높일 수 있는 성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지금 이 OW가 높은 OW를 썼는데 그럼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를 읽어내시면 이미지에서 이렇게 읽어내시면 아 이거구나. 그럼 이 부분을 의미론적으로 파악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2D 이미지를 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OW가 의미론적으로 무엇을 파악했는지를 확인하시고 OW 값에 따라서 지금 OREF가 무엇을 더 파악했는지를 확인하시고 OW 값을 올리면서 낮추면서 아 뭐가 좀 덜 반영되는구나를 확인하시면 OREF가 파악한 이 의미론적 파악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프롬프트에 적어내 주시고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블러킹을 만들거나 랜딩을 만들어서 프롬프트로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OREF 웨이트 OW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두 부분 랜딩 포인트, 블러킹 포인트, 그다음에 OW까지는 실제로 기본적인 사용법이라기보다는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이미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 이미지에선 어떻게 반영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눈으로 익혀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랜딩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더해서 OREF, OW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OREF 베이스에서 뭐가 참조되는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 OW가 지금 조절하는 게 뭐다가 시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OW를 충분히 사용하시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감으로 잡히던 걸 단어로 표현해 드렸다. 그리고 지금 단어만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지금 어렴풋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OREF를 좀 사용해 보시면서 지금 제가 찝어드렸던 내용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면 어렴풋한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패션 트라이온에 대해서 배울 건데 OREF의 기본적인 성능을 부스팅하는 방법, 쥐어짜는 방법을 배울 건데 여기부터는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결과물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조금만 더 해주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딱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세 번째 ORF 웨이트 OW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짤 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유는 지금 이걸 끝까지 들으신 분들도 많이 없겠지만 다 들으신 분들도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몇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복잡한 내용 빼고 쉽게 설명했고, 지금 이 ORF가 이미지를 판단하는, 파악하는 그런 부분의 형식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이후에 비디오에서든 이후 버전에서 나오는 뭐 SRF 새 버전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같은 형식으로 이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 일관성 2번과 3번 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ORF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미드저니를 사용할 때 이미지를 핸들링하는, 입력한 이미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꼭 몇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 안 가면 이미지를 좀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면 좀 더 이해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고 어려웠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네 번째 ORF 패션 트라이온이라고 해서 패션 착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뤄온 과정을 짚고 넘어가면, 여기가 기초, 여기가 중급, 고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베이직 시리즈에서 다루기에는 요 뒤에 내용들은 조금 고급 내용이긴 한데 나눠서 다루기엔 좀 애매해서 여기서 다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고급 내용인 4번부터는 어렵습니다.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합쳐서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루어질 내용에서 약간 좀 빠지는 부분은 다음번 내용과 합쳐지면 하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ut this in my image 또 나왔습니다. ORF는 Put this in my image로 시작해서 Put this in my image로 끝납니다. 복잡해진다고 요 내용을 생각 안 하시고 하실 수 있어서 제일 먼저 갖고 와 봤고요. 요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번에 this는 무엇이고 in my image를 어떤 식으로 다루나, 요거 두 개를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아, 그거구나 라는 게 보여요. 말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눈으로 익히시면서 요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미드저니에 관련되어 있는 걸 설명할 때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최종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모델에서 시작해서 프롬프트를 거쳐서 파라미터들 ORF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스타일은 SRF, SRF 시드, 무드보드로 해서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런 흐름,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서 거리가 이렇게 가깝고 멀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실제 중요도를 나타내려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작은 것들은 더 작게 그리고 싶었고 이 큰 건 더 크게 그리고 싶었어요. 화면을 넘어가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만 그려놨는데, 미드저니는 프롬프트로 시작해서 프롬프트로 끝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할 때 뭐 ORF 기능이라든지 SRF 기능이라든지 뭐 이후에 P코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는 보통 큐트걸 많이 쓰죠. 되게 간단하게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요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는 큐트걸만 쓰고 요런 기능에 집중해서 설명하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프롬프트를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프롬프트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다 라는 부분 이해하시고, ORF를 사용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버전업이 되고 나서 ORF를 쓰는데 프롬프트가 너무 예민해졌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ORF를 발표한 공지사항 내용에도 프롬프트가 센시티비티해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예민해지는 게 왜 갑자기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렸고,
OREF에서는 프롬프트가 예민하게 작동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리고 이번 컨텐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세요 로 끝나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라는 답이 나오겠죠.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결론으로는 물론 안 갈 건데, 미드저니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유저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미드저니가 아주 오래전에 해놨어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미드저니가 이런 프롬프트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답을 주기 위해서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디스코드 시절에, 미드저니 5.0 시절에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초기부터 있었던 기능이고, 외형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때 나왔던 옛날 기능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이 디스크라이브 기능은 구조적으로 버전업이 되면 성능이 2배, 3배 이상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비스 되는 형태가 예전과 똑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프롬프트 입력창인 이미진 바가 있는 곳 아무 데서나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그러면 가져다 놓으면 요런 아래쪽에 요런 바가 생겨요. 여기가 디스크라이브 존입니다. 여기다가 이미지를 떨구면 이렇게 이 이미지를 분석한 프롬프트들이 나옵니다. 또 요 이미지, 첨부된 이미지들 리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요 아이콘 있어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이 이미지를 분석한 프롬프트들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 비율까지 딱 나오고, 요거를 유즈 프롬프트 해서 클릭하면 요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면 요 프롬프트가 실행된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4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run all prompt 하면 4개가 동시에 실행돼요. 그런데 이 디스크라이브에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디스크라이브 결과물이 크리에이트 탭에 보여지는데, 지금 다른 걸 안 보이게 해서 그런데 여기 다른 이미지들도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걸 리프레시를 하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임시로 크리에이트 탭에 잠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석해서 나온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려면 따로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따로 보관하시던지 한번 실행을 시키시던지 하셔서 따로 보관해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번 시간에 다룬 내용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복잡한 장면의 장표를 한 장 갖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적 이해에 대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런데 이 의미론적 이해를 제가 설명할 때 이 이미지가 물어보면 우리는 의자라고 답합니다 라고 했고, 요걸 집어넣으면 고양이라고 답합니다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대답을 못 하셨던 질문은 이게 왜 고양일까요? 이게 왜 의자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스크라이브 기능은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의자라고, 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고양이라고 프롬프트로, 텍스트로 답을 주는 거예요. 디스크라이브도 내부 모듈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인가 파악을 하고 그걸 텍스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의미론적 이해와 유사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이 이미지를 OREF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결과물만 얻기 때문에. 하지만 텍스트의 형태로 대략적으로 의미론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를 확인할 방법은 이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하시면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얻어지고 의자를 의자라고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OREF에서 우리가 디스를 파악하는 의미론적 이해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OREF가 의미론적으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이 디스 부분이에요. 디스 부분을 이렇게 글자로 프롬프트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디스크라이브가 유일합니다. 혹은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서 프롬프팅을 만들어내는 방법 말고 프로그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디스크라이브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스크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디스크라이브만 다뤄도 어드밴스드로 1시간 정도를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OREF와 같이 사용할 부분만 살짝만 다루도록 할게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미지는 클로라는 의상 전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클로 러버라는 작가분이 만들어주신 거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옷을 입고 있는 모델을 원하죠. 그러면 대략 OREF에 집어넣고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다시 또 put this in my image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this를 뭐라고 할 것인가가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그런 물음표를 뒤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한다면 OREF에 얘를 첨부시키고 프롬프트를 패션 포토, 패션 모델 위드 드레스라고 해서 랜딩 포인트로 드레스를 잡습니다. 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OREF가 버전 7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이 정도 반영되는 것도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 디테일이 반영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게 기존과 비교했을 때 OREF의 우수한 성능입니다. 여기서 다시 put this in my image의 공식에 들어가면 this는 요게 되겠죠. 하지만 미드저니는 this를 드레스 이상으로 뭔가 파악은 쭉 했을 거예요. 예전에 프롬프팅에서 샘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했을 거고, 그리고 in my image에 드레스라고 하니까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put this in my image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이미지로 describe를 사용하면 이런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투피스 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아, 이런 걸 투피스 세트. 이게 의상 쪽이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쥐약이에요. 의상도 관심이 별로 없는 데다가 여자 옷은 더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입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의상은 모르고 만들어내긴 해야 되니 디스크라이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패션을 글로 공부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투피스 세트인 거고 데님이라고 하네요. 이런 청 느낌을 데님이라고 하고 스커트고 위드 무슨 여긴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퍼피 슬레이브스 하면 이런 부푼 해석 돌리니까 부푼 소매가 아마 여기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 색깔을 그레이 블루 컬러라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패션을 글로 배우는 거예요. 패션을 글로 배우는 거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레이 블루 컬러라고 하면 이 색을 참 묘사하기가 애매했어요. 블루라고 하기도 뭐하고 청바지 느낌인데 뭘까라고 하는데 데님이고 그레이 블루 컬러 하면 요런 걸 말하는구나를 글로 배운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패션을 글로 분해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와 똑같은 프롬프트죠. 이 부분은 아까와 똑같은 프롬프트고 실제로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이 부분이 랜딩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와 할 만큼의 결과물 아닌가요? 저는 이거 만들고 나서 와 했었는데 디테일 반영 정도, 컬러 반영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이거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유사도가 있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건 뭔가 요것만 적어줬다는 거고 이것도 직접 프롬프팅을 한 게 아니고 디스크라이브가 만들어준 프롬프트에서 정리를 해서 사용한 거예요. 또 나왔죠. Put this in my image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his를 미드저니는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하니까 대략 이렇게 파악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확인되어 있는 이 부분을 in my image, 결국은 얘는 프롬프트라고 그랬죠. 프롬프트에 랜딩으로 이렇게 적으니까 결과물이 유사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제가 계속 put this in my image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실 때 이거에 맞춰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this에 대한 미드저니의 파악과 그걸 in my image에 이런 식으로 랜딩의 결과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랜딩 포인트가 정확하면 블러킹 포인트도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레드 데님 스커트, 그러니까 레드가 들어가서 요 파란색이 들어갈 게 블럭을 하고 빨간색을 나오게 했죠. 보시면 정말 색깔만 딱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푼 소매인 부분이 여기겠죠, 당연히. 이 부분도 핑크라고 주니까 핑크 색깔로 딱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컬러를 변경할 수 있다 인 거죠. 이렇게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한 게 다른 쪽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프롬프트가 예민해진 겁니다. OREF 없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가 일반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이었다면 OREF를 사용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메스만큼 예민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레드라고 쓰면 다른 것은 안 건드리고 딱 요 치마의 색깔만 변화를 주고, 핑크라고 주면 요 부분만 싹 도려내서 컬러를 주니까 예민한 부분은 섬세하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민하게 작동하니까 프롬프트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고, 그 프롬프트의 중요도를 잘 맞추면 결과적으로 섬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옷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것도 클로러버님의 작품이에요. 의상 작품이고, 이거를 처음 받았을 때 얘를 디스크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처음에 이 핑크색, 노란색, 이게 파란색인지 녹색인지 모르겠는 이 부분을 저 컬러 지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컬러 패턴이라고 하면 이 패턴들은 묘사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걸 디스크라이브를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스텔 블루, 핑크, 옐로우 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주고 파스텔 블루, 핑크, 옐로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파스텔 블루가 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파스텔 핑크가 얘를 말하는 거고, 파스텔 옐로우가 한 요 정도를 말하는, 요 색깔을 말한다고 집어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요 이미지와 요 프롬프트를 가지고 집어내실 수 있으면 미드저니도 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REF 굉장히 똑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 보면 플로럴 패턴이에요. 꽃들의 패턴인데, 이게 꽃 패턴이고 어떻게 보면 나뭇잎 패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이미지를 주고 플로럴 패턴이라고 하면 이 전체 패턴을 말하는구나 를 아실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파스텔 블루, 핑크, 옐로우, 플로럴 패턴이라고 하면 이 색깔과 이 패턴을 말하는구나 를 여러분을 아시면 OREF도 알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드레스에 어깨끈이 없는 상의에 그다음에 풀 스커트다 라고 묘사를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걸 주고 이렇게 랜딩으로 사용을 하고, 그걸 랜딩으로 사용하고 인더스트릿을, 이 흰색 배경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블러킹으로 인더스트릿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요런 결과물. 자세히 보시면 패턴이 정말 어마어마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이미지는 이 작가분한테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어요. 퍼펙트하다는 리액션이었어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식의 이미지 연출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쓰고 요것만 바뀐 거죠. In the fashion show runway. 패션쇼의 런웨이에서 모델이 모델 워킹을 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사도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 예시를 만들고 예전에 이제 테스트해서 만들 때 이 정도 정교함이 미드저니에서 가능하다고 정도였는데 정말 7.0의 어마어마한 성능이고 OREF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생성을 하면 이런 패션쇼 모델 워킹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나오는데 비슷한 거여서 살짝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srf 시드를 사용하고 프롬프트를 적당히 사용하고 요거를 집어넣으면 요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림체가 다른 건 srf 시드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디테일이 약간 달라지는 건 만화적 상상력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만화에서 이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하고 이런 그림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아 그거구나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드레스지만 이걸 게임이나 만화나 이런 곳에서 의상, 갑옷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원하는 의상 디자인을 하고 원하는 갑옷 디자인을 해서 그걸 입고 있는 게임 캐릭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데 3D 스타일의 프로필 코드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3D 인형들, 3D 스타일이 이런 똑같은 의상을 입고 있는 결과물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갑옷이고 이게 기사 캐릭터면 기사 캐릭터가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쉽게 합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어 할 실사 모델입니다. 실사 모델을 기본 사용법 ORF 베이스로 얘를 사용하고 프롬프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보시면 코리안 거리 프롬프트에 있는 랜딩 포인트죠. 이렇게 가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이 이미지를 주고 큐트 코리안 걸 인더 파크를 만들으라고 하면 미드저니가 고민을 하겠죠. 아 일단 코리안 걸이다. 이걸 코리안이라고 해석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유사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현재 OREF의 기본 성능입니다. 특별한 지시 없을 때. 유사도가 있긴 해요. 유사도가 있긴 한데 약간 물음표가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정도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유사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 친구들끼리도 유사도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예시를 안 좋은 예시라고 들고 있긴 한데 이게 6.1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성능 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ORF에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고 프롬프팅을 안 줘도 기본으로 여기까지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ORF가 고민합니다. 의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검은색 의상의 셔츠를 입힌 색깔만 반영을 한 아니면 전체적으로 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드레스를 반영을 한 그리고 또 뭐 목걸이는 있는 여긴 목걸이는 없는 결과물이 나오죠. 그 이유는 프롬프트에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이에요. 디스를 여러 가지로 파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프트에서 in my image 부분인 거죠. in my image 부분에서 아무것도 언급이 안 된다면 이제 랜덤하게 미드저니가 판단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이런 네 가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어요. 중간쯤 어디엔가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제일 간단한 걸 가지고 일단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하실 때는 욕심부려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하면서 활용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보면 첫째 줄은 인물에 관련되어 있는 묘사예요. 뷰티풀 코리안 우먼이고 레이티스 30, 30대 후반인 거죠. 30대 후반의 한국의 아름다운 여성이다 라는 부분이 얼굴 부분을 묘사한 걸 거예요. 물론 헤어스타일이며 얼굴 이목구비를 좀 더 묘사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헷갈리니까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두 번째 줄은 의상에 관련된 묘사입니다. 블랙 드레스 위드 슬레이브 앤드 넥클리스 목걸이 있고 그다음에 소매가 있고 검은 드레스다. 이 소매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상을 묘사할 수 있다 인 거고 이 부분은 이후에 배경을 바꿔야 되니까 블러킹 포인트로 사용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다른 배경을 집어넣어줄 부분이다 라고 표시가 됐고요. 요게 랜딩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쯤에 블러킹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피도 같이 쓸 건데 얘는 뭘 담당하냐면 조명을 담당합니다. 조명과 선명도 뭐 이런 걸 담당해요. 이런 유사도를 올릴 때 여기에는 특별히 라이트에 대한 지시가 없지만 프로페셔널 포토다라고 하면 스튜디오에서 전문 조명을 사용한 결과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를 OREF 베이스로 집어넣고 아까 썼던 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블러킹으로 배경만 인더 파크로 바꿉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와 하지 않으시나요? 보시면 유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유사도는 굉장히 높고, 요 여기와 여기 유사도 말고 더 높아진 건 나온 결과물들의 유사도죠. 우리는 여기와 닮은 인물을 뽑을 필요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이 이미지들과의 유사도가 더 중요하죠. 한 인물들의 여러 배경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스토리로 이어지니까. 얼굴은 굉장히 유사도가 높다. 인 거고, 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 드레스인데 이 의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 소매 부분의 재질이 달라요. 메쉬 소재, 시스루 소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다른데, 이걸 특별한 소재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소매다라고 언급만 해주니까 굉장히 잘 반영이 됩니다. 목걸이도 마찬가지고요. 목걸이도 언급을 해주니까 잘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며 누군가가 검은 드레스야,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어 라고, 블랙 드레스라고 언급을 하는 것과 소매가 있는 블랙 드레스야 라고 언급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드레스인가 보다 하다가도 이제 소매가 달려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 소매를 한 번 더 보겠죠. 그럼 좀 다르네. 그리고 그걸 옮겨야 될 때는 신경을 쓰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드저니에게도 OREF에서 베이스로 주면서 디스야 라고 하는 걸 미드저니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In My Image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번 더 해주면 디테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걸 블랙 드레스라고만 써도 돼요. 그리고 반영이 잘 안 될 때는 OW 값을 올리면 됩니다. OW 값으로 얘를 더 의미론적으로 더 파악해 라고 해서 OW 값을 높이 사용하면 되는데, OW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프롬프트로 한계가 있을 때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올려서 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프롬프트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다. 그리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언급만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 소재도 소재지만 이렇게 접혀 있는 거, 접혀 올라가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반영이 됩니다. 랜딩 포인트가 완벽하면 거기에 맞춘 블러킹 포인트도 굉장히 잘 작동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블러킹 포인트가 지금 요 화이트 드레스가 되는 거죠. 화이트 드레스에 또 소매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색깔만 흰색이 되고, 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의 소재가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깔만 바뀌고 디테일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물이 나옵니다. 아까와 달라진 게 블랙이 여기 추가가 됐죠. 방금 전까지는 블랙 드레스, 슬레이브, 넥클리스가 다 검은색이니까 그냥 검은색이라고 써주면 됐는데, 지금은 의상을 흰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화이트 드레스라고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블랙 드레스, 블랙 슬레이브, 블랙 넥클리스 였을 건데 하나로 블랙 드레스 위드 슬레이브 앤드 넥클리스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가 화이트로 바뀌니까 생략되어 있던 블랙을 랜딩 포인트로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블러킹 포인트를 추가했을 때 그런 맥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블러킹 포인트를 막는 의미로 새로운 랜딩 포인트를 만들어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랜딩 포인트와 블러킹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패션 트라이온 착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 예시, 실사 예시였긴 했는데, 처음부터 그 실사 예시에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헷갈리셨겠죠. 그래서 의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패션 파트로 돌아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은 패션이 아니라 프롬프트다, 하고 싶은 말은 프롬프트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SRF 시드 프로필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걸 배울 건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얘는 결국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죠. 프롬프트와 코드를 합치면 조금 더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OREF는 베이직으로 한 75점 정도의 유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랜딩 포인트, 블러킹 포인트, 그리고 OW를 사용해서 성능을 올리면 한 10%, 아주 좋게 보면 한 10% 정도 성능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트라이온이나 피코드, SRF 시드, 결국은 프롬프트 얘기였죠. 이걸 가지고 하면 또 한 10% 정도가 올라가요. 아주 후하게 주면. 그러면 토탈 95%의 유사도 있는 결과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건 그냥 옴니 레퍼런스 베이직으로만 써도 9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긴 힘들어요. 버전이 올라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때에도 그 10%를 올리기 위한 이 방법적 접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능이 좋아지는 건 모델의 발전이 알아서 할 거예요. 미드저니가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잘합니다. 성능을 최대치를 발휘하려면 우리는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네 번째 패션 트라이온이라고 쓰고 프롬프트라고 읽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약간 부족하다 느끼시는 부분은 다음 시간이랑 합쳐서 하나의 강의라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5%의 열쇠 옴니 레퍼런스와 베리데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간의 시리즈로 다뤘던 옴니 레퍼런스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리즈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마지막 시간에는 sref 코드와 p코드를 활용을 해서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sref 코드와 p코드를 활용을 해서 시너지를 내면 일관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너지가 날 만큼 좋은 조합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도 몇 개 찾지 못했어요. 시너지가 나는 조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코드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이걸 다루기는 좀 애매해서 이 시리즈가 마지막 편이 나오는 게 오래 걸린 이유가, 이 조합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결국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긴 좀 애매해서 내용을 좀 바꿔서 옴니 레퍼런스에서 베리데이션을 활용을 해서 일관성을 더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이론 설명이 조금 긴데, 이 베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옴니 레퍼런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 내용은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에 만든 결과물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미드저니를 처음 배우실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게 됩니다. 이어서 함께 배우는 내용이 베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극초반에 베리데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베리데이션 서브틀 같은 경우엔 완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20% 정도의 부분을 다시 생성한다. 베리데이션 스트롱 같은 경우엔 완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약 40%의 부분을 다시 생성한다 정도라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베리데이션은 미드저니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 시간에 베리데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옴니 레퍼런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능이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드저니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때 하나의 프롬프트, 결국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미드저니는 정해진 만큼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표현이 노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해진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컴퓨팅 파워가 돌아가는 시간을 미드저니에서는 패스트 아워라고 하고, 패스트 아워를 기준으로 과금을 하게 됩니다. 미드저니 세계관에서 이 패스트 아워는 결국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패스트 아워이기 때문에 미드저니는 굉장히 세세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 미드저니에서는 한 단위의 패스트 아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한 단위와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할 때 한 단위의 시간은 각각 다른데, 보통 프롬프트 하나를 가지고 이미지 4장을 만들 때 대략 30초 정도의 패스트 아워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저니 사용자의 90% 이상은 이런 상황에서 프롬프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미드저니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하의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단위의 패스트 아워에 관련돼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미드저니는 이미지를 잘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이런 상황에 발생을 하죠. 어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니까
프롬프트의 길이가 길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프롬프트의 길이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디테일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사유 궁전의 로코코 시대의 의상을 입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다 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 실제로 작성하면 한 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미드저니가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궁전의 배경도 그려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로코코 시대의 의상도 만들어야 됩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는 프롬프트인데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창가에 있다. 그리고 색은 어떻고 조명은 어떻고 이런 식이라면 실제로 미드저니가 구현해야 될 디테일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프롬프트 길이가 길면 디테일도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 기준이 항상 길이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드저니는 한 번에 요만큼만 생성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가 디테일이 부족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부족한 이미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프롬프트만 사용하셔서 미드저니가 한 번에 단위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이상을 표현하는 건 요즘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미드저니 성능이 진짜 좋아졌어요. 하지만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디테일 마감에 문제가 있는 이미지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이 옴니 레퍼런스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미드저니에서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와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라는 걸 보여지는 이미지로 표현하면 옴니 레퍼런스로 인물을 참조시켰는데 인물의 일관성이 부족한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일관성, 부족한 디테일,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그러실 수 있겠죠. 이걸 좀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단위의 패스트 아워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게 Q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파라미터에 2와 4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처리되는 패스트 아워를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텍스트 프롬프트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Q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이걸 늘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OREF와 Q 파라미터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와 OREF를 사용해서 이렇게 디테일과 일관성이 부족한 이런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베리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베리데이션이 완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20에서 40% 부분을 새로 생성된다고 알려드렸는데 문제의 이 상황에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베리데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완성된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20에서 40%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추가 생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족한 디테일의 이 부분이 20% 안쪽이면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사용하시는 거고 부족한 부분이 20% 이상이다 인 경우에는 베리데이션 스트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옴니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인물 일관성을 만들었는데 부족한 경우엔 베리데이션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이 부분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인물 일관성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미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 옴니 레퍼런스에 활용될 옴니 레퍼런스 베이스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보시면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배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089번에 srf 시드를 활용을 했죠. srf 시드를 활용을 해서 일단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OREF 베이스로 활용을 하시고 이 이미지에 대한 랜딩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이 랜딩 포인트는 앞에서 다뤘죠. 인물에 대한 묘사는 큐트 엘프 거리고 의상과 헤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경을 인더 파크라고 간단하게 묘사를 했는데 저는 예시를 만드느라고 되게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OREF 베이스를 만든 이 089번의 srf 시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들을 생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이 얼굴 부분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부족한 디테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미지들 보면 요 아래쪽의 의상 같은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죠. 가운데 이미지도 보면 한쪽 눈을 좀 감았는데 얼굴이 약간 찌그러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한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옆에 보시는 게 ORF 베이스인 참조 원본이에요. 얼굴만 놓고 보시면 거의 유사도가 똑같죠. 얼핏 보면 거의 똑같은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배경 차이 보시면 다른 이미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이미지 다 배경이 좀 다른 걸 제외하고 우리의 포커스인 인물은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결과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배경을 인더스트릿으로 바꾸고 여전히 089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ORF 베이스로 같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알려드린 기준으로 보면 의상까지 좀 제대로 나온 이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좀 많이 차이나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베리데이션 스트롱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4장의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가 원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결과물이죠. 이걸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손발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손이 좀 이상하죠.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다시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실행을 합니다. 유사도는 굉장히 높고 배경만 조금 다르고 손도 좀 많이 좋아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인 옴니레퍼런스와 베리데이션을 활용한 이미지를 보면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배경이 다른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늘 나오는 질문은 그럼 실사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실사도 됩니다. 일단 ORF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이번에는 P코드를 활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전 예시에서 보셨던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sref 코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사 같은 경우엔 P코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같은 방식으로 ORF 베이스로 방금 전에 만든 이미지를 집어넣고 랜딩 포인트로 뷰티풀 액트리스가 일단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탑, 그 다음에 숄더 랭스 웨이비 브라운 헤어라고 해서 헤어스타일, 길이에 관련된 내용을 묘사를 해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랜딩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더 파크가 블러킹 포인트로 배경을 바꿔준 거겠죠. 포인트는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ORF 베이스와 같은 P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 결과물이 나왔는데,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사인 경우에 인물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배경 같은 데를 보셔서 이게 다른 이미지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생성된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가 베이스 이미지와 가장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이 인더스트릿으로 배경이 바뀐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랜딩 포인트 그대로 써주시고 P코드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서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베리데이션 서브틀로 작업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차이를 못 느끼고 배경을 보면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이 되는데, 일관성이 높은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이 베리데이션 서브틀에서 이미지 고를 때 굉장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돼요. 최종 ORF와 베리데이션의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관성도 굉장히 높은 결과물이 실사도 잘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마지막 시간으로 베리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은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전체적인 큰 숙제 같은 기능이죠.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일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매우 빠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99% 정도의 일관성까지는 곧 도달할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미 도달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발자국 단어 일관성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